네, 저는 코리아 엑스퍼트 대표를 맡고 있고 유인지라고 합니다. 앞에 또 이렇게 엄청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 이미 많은 설명들을 해주셔서 사실 좀 부담도 되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연 우리가 왜 하는 걸까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가 좀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엄청 거창한데 데이터와 AI, ML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의 핵심 전략, 그리고 전사적 의사결정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컨퍼런스 큰 주제를 보면서 의사결정 플랫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이제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그리고 뭐 생성형 AI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론은 우리가 뭐 기업들은 고객들한테 좋은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했을 때 뭐 재구매율이 높은 어떤 모델, 고객군을 만약에 잡는 그런 모델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결론은 어떤 쿠폰을 날려주거나 아니면 상품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의사결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과연 생성형 AI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의사결정을 그냥 모델이나 룰에 의해서 결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객들한테 와닿는 어떤 가이드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성형 AI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때 어떤 한 영역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이런 조합된 협력 기술이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좀 디지털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놨는데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아마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디시전 의사결정 플랫폼인 DMPS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스 케이스와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어떤 뭐 기업들도 계시고 이제 또 고객군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 은행, 보험, 캐피탈, 공공 이런 고객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최신 나오는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많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성형 AI야, 뭐 챗GPT야,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야, 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제 우리 고객들, 기업에서 어떤 업무가 필요할까, 어떤 거를 해소할까라는 비즈니스 관점의 접근이 더욱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신기술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자원 낭비나 아니면 실제 정말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못하고 그냥 신기술에 대한 도입으로만 그냥 맺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AI,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혹시 저희 코리아 엑스퍼트를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희는 원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어떻게 보면 AI의 기본이기도 하고 지식 베이스로 결국은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에서 시작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의사결정을 좀 더 자동화하고 싶어요. 아니면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좀 저희 인원을 줄이면 어떡할까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사람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창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사람만큼 그거를 따라가지는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의사결정을 확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실제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건지에 따라서 AI 기술과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잘 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AI 트리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한 어쨌든 급부상이 막 진행이 되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블랙박스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저희도 같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니즈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금융권에서 어떤 모델을 만든다 그리고 AI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델에 대한 결과를 정말 해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장의 변화는 실제 이런 뭐 기술을 막 뭐 부각시킨다 이런 거기보다는 정말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뭐 대출을 받았는데 거절이 됐을 때 이게 왜 그러면 거절이 됐어? 라고 정말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AI 기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에는 지금 요 3페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왔던 디지털 전략을 위한 접근 방향이라고 해서 캡처를 좀 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기업 내에 어떤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는 가장 빠르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반복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내 가자. 이제 이게 오히려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센추어에서 결국은 이런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야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플랫폼, 솔루션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실제 우리 기업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생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내재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 또한 이런 디지털 혁신의 가장 좋은 접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당한 신기술 이런 내용들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기술은 저희는 활용을 할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비즈니스에 어떤 관점으로 적용할 건지를 일단 더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AI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업이 돼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높은 목표 설정 그리고 단계적 접근 그리고 유연한 인프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루 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얘기들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은 뭐 심사, 마케팅,
아니면 뭐 경영관리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런 의사결정들을 종합적으로 다 단일 플랫폼에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부터 분석, 액션,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를 전반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 플랫폼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시전 매니지먼트 플랫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일단 각기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결합도 그리고 실제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커스터머 중심, 커스터머 360도 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그리고 당연히 뭐 저희도 만들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ML 모델 만들고 스코어 카드 만들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드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 그리고 예외 처리나 아니면 어떤 그 심사에 대한 의사결정 하기 위한 룰, 로직 처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결합을 해서 어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혹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젠 AI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주고 이런 전반적인 전사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객사 인터뷰라고 해놨는데요. 이런 DMPS가 그럼 과연 왜 필요하지? 혹은 만약에 이런 DMPS를 도입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고객사 인터뷰라는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인터뷰가 좀 늦어져서 제가 장표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 사에서 프로젝트 PM을 하셨던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실제 각각의 필요한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CDP 같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각각 필요한 제품들을 일단 다 도입을 해서 개발적으로 어쨌든 접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스킬에 굉장히 의존적이었고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는 당연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성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필요하다 아니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표준화에 대한 일단 기본들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유사 프로젝트를 지금 검토하시고 계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마케팅 쪽이기는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이제 데이터가 유입되는 채널들이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뭐 태블릿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로부터 데이터를 유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고객의 한 가지 뷰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이 일단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떤 뭐 지금 뭐 11월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뭐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이랬을 때 그리고 어떤 고객이 왕창 들어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런 AI 디시저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뭐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데이터 레이크부터 비즈니스 밸류업, 컨텍스트 프로파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하나는 하이브리드 휴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센트럴 매니지먼트고요. 하이브리드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데이터의 사일로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현업과 IT의 약간 그런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플랫폼이나 어떤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접근을 해서 뭐 데이터를 핸들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로직도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향후에 어떤 그냥 가져가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고객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마케팅부터 뭐 리스크, 파이낸스, 뭐 컨택트 센터, 이런 각각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업무들이 실제 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리고 인사이트, 액션, 아웃컴,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에 대해 단일의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컨택트 센터에서 마케팅에서 어떤 액션들을 했고 그 고객한테 어떤 뭔가 이벤트를 벌였는지는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이펙트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널별 고객 여정에 대한 관리 불가가 이제 같은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시간에 대한 고객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의 어쨌든 접근, 그리고 분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실제 좀 느린 리스판스, 그리고 실제 경쟁에서 우위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시스템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는 이런 한 가지의 관점에서 어쨌든 실제 조직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객도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단일 플랫폼에서 이런 각각의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DMPS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PS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각각의 마케팅부터 컨택트 센터까지의 이런 다양한 업무들의 데이터부터 아웃컴스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의 이런 단일 플랫폼에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 액션, 그리고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체를 다 구현하고 실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사결정이라 함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부터, 그리고 추출, 그리고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나 ML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액션,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계속 주기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사결정 플랫폼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앞서서 뭐 GT1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의사결정의 라이프 사이클은 계속적인 데이터의 생성과 계속적인 비즈니스의 결과를 바로바로 처리하고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결정 플랫폼이 그냥 요거 하나면 돼 라는 것보다 이미 우리 여기 계신 고객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미 뭐 데이터 피처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도 기술로 가지고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툴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룰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제대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라는 컨셉으로 이 플랫폼을 더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런 의사결정 플랫폼을 이용을 하기에 있어서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모듈을 다 추가로 연계를 하시면서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은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라미스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미 AWS 위에서 이런 DMP의 서비스로 이미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기관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고민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기술 스펙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의사결정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런 보라색이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사기 적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라색의 구성으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야. 이상징후 시스템들을 만들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조합하고 전체에 연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일화된 획기적인 플랫폼, 이제 이런 구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부터 연결을 해서 저희는 자체 이제 그 파이코의 룰 엔진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배경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AI가 우리 서비스, 실제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 와닿는 결과를 줄까, 이제 이런 고민들에 의하여 저희가 이제 오토ML과 그리고 생성형 AI를 결합한 자이언트라는 그런 제품도 하나를 모듈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줄 거야 랄 때, 실제 그냥 ML 모델만 개발을 한다라고 했으면 실제 그 ML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대한 그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영 관점에서는 개발자 가이드대로 고객을 응대하면 실제랑 또 다른 케이스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결과를 소비자한테 어떤 결과를 주었을 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ML과 그리고 실제 XAI의 모듈을 같이 개발한 이 제품은 실제 모델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설명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업무마다 저희가 뭐 신용평가야 아니면 보험 사기야 보험 언더라이팅이야 이랬을 때 각각의 업무 영역에 따른 설명 방법론을 같이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점에 근거해 한 제공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난 나아지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점수에 대한 상향 방법이나 결과를 결국은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자이언트는 일단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한 평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실제 어떤 신용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그 자동화를 만들었고, 실제 고객 맞춤 설명을 위한 고객군을 분류해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에 대한 그 요인 분류를 제공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점 사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자이언트라는 ML 모델과 XAI에 대한 결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의사결정 플랫폼에 이런 XAI에 대한 모듈도 같이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의사결정 플랫폼의 DMPS는 이라고 좀 정의를 해보면 결국은 데이터 분석부터 의사결정까지에 대한 전방위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DMPS는 그 AI 디시전 그 포레스트 자료인데 거기에 리더 기업인 파이코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다양한 이기종 간의 데이터 쉽게 가져오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의사결정에 대한 위젯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얘기들이 데이터 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로직 만들고 실제 그거에 대한 아웃컴 내는 것,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뭐 로그를 가져온데 뭐 카프카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연결을 한다든지 룰을 이용을 했다라면 룰하고 API를 연결을 하는 이런 모든 위젯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360도 커스터머 뷰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파일링 기술이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에 대한 결합들을 요약 정보와 그리고 컨텍스트 프로파일에 대한 설정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성능과 그리고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시각적 구성과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상에서 마케팅부터 혹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구조로 보통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폰트가 없어가지고 좀 깨졌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리고 전문 개발자에 대한 개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업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앞단에 있는 뭐 배치나 스트리밍 온라인 그리고 실제 외부 데이터, 이런 각각의 데이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서비스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360도 커스터머 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개인화 마케팅 서비스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MPS를 보통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채널의 업무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데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용 업무들은 뭐 다일 수 있으나 단계적인 접근들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드려보면, 요거는 뭐 다른 데에서 그 CDP를 이런 DMPS로 적용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 다양한 채널과 원천으로부터 수집하고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AI 의사결정과 실제 GPT로 어떤 진단을 내주는 부분까지를 이런 DMPS로 구현을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DMPS가 파이코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이코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파이코 스코어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파이코 스코어는 우리 신용도, 신용평점 이런 것처럼 실제 모든 대출을 나가기 위한 어떤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을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고, 스코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회사가 파이코입니다. 그래서 너무 생소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뭐 1956년에 설립이 됐고, 실제 크레딧 스코어링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전 세계 신용카드의 65% 이상이 파이코의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솔루션, 최저가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DMPS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산탄데르, 그리고 뭐 이투스, 그리고 뭐 디스커버, 굉장히 많은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유통, 제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쪽이 아무래도 좀 금융 쪽이 많기는 한데요. 실제 이타우 같은 경우에 최초에 9가지에 대한 업무로 도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3개월마다 6개, 10개, 16개의 업무로 확장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업무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이런 업무 적용을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확장이 굉장히 좀 용이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메시지라고 보여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는 좀 이제 아까 막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요. 저는 코리아 엑스퍼트의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실제 엑스퍼트 시스템 룰에 대한 컨설팅부터 개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제 마케팅, 뭐 프리세일즈를 담당을 하다가 지금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좀 더 새로운 도야, 과거에 이미 뭐 룰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들은 이미 다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무언가는 결국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파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제품을 내보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 넥스트는 플랫폼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까지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좀 선진화된 그런 기술이나 제품들을 국내에 리셀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ABCD, OBX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요소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500여 개 고객사와 뭐 거의 지금은 800개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한 10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쪽 분야에서는 리더 기업으로, 그리고 데이터 분석부터 데이터 마트, 그리고 시각화까지에 대한 올라운드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트렌드에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여러분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생성형 AI나 아니면 룰, 이런 것들을 그럼 전사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연결할 건지, 그리고 고객한테 실시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인프라가 바뀌게 되더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빅데이터, 생성형 AI,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연결고리를 저희는 이제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명, 이유를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no more nonsense. 이제 그냥 까마득한 내용으로 그냥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o more concern. 이제 빠른 개발과 이런 걱정하지 않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의 가져가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는 저희 회사 제품 라인업들이고요. 저희 밖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코리아 엑스퍼트의 유인지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 DB 이강일 지사장님께서 포스트 그레스QL의 리더 EDB가 제시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전 시간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